131회 토목시공 기술사 2교시 5번 문제 하상 유지공의 분류와 시공시 유의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세요. 요런 문제 조금 어렵죠. 뭐가 어렵냐 그러면 이 뒤에 시공시 유의사항 이거는 쉬워. 쉽죠. 뭐 우리 현장에 우리 이제 강가에서 보면은 이 돌망대 같은 거 있어요. 그쵸? 돌망대. 이 돌망대만 봐도 하상 유지하는 건 어떻게 한다. 그거 대충 알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배웠었던 세굴 있죠. 그죠? 세굴에 대한 방지 대책이 있잖아요. 물론 교각 옆 위주로 했지만 여기 있었던 이제 방지 대책도 전부 다 하상 유지와 관련성이 있는 대책들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시공시 유의사항이라든지 뭐 대책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크게 어려울 게 없어.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상유지공의 분류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문제죠. 그쵸?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이제 카메라를 켰습니다. 우선 개요부터 들어가기 전부터 이 분류를 먼저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페이지에 메인 대제목으로 해서 분류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우선은 기본 형태는 본체, 물바지, 바닥 보호공, 여기 이제 하상 유지 공사 시에 필요한 구조체예요. 그죠? 그래서 물이 이렇게 막 흐를 거 아니에요. 겁나 빠르게 흘러요. 요 빠르게 흐르게 되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은 물의 속도에 의해서 여기 있는 돌이나 흙이나 막 이렇게 이제 떠내려갈 거예요. 어디로 떠내려가면 계속 어디는 움푹 파이고 어디는 뭐 쌓이기도 하고 저쪽 어디서 쌓이겠죠. 그죠? 그러면 이게 이제 뭐가 이런 문제들이 생기니까는 하상도 이제 불규칙한 모양이 되고 그 안에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고 하상 안에 생물체들도 살아갈 수 있는 부분이 좀 적어지기도 하죠. 그렇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여기다가 쉽게 얘기하면은 조그만 높이가 있는 구조체를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됩니다. 설치를 하게 되면은 여기다 이제 흙을 집어 넣든가 아니면 돌망태 공이라든지 뭐 이런 거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뭐 언젠가는 여기가 다 메꿔질 거란 말이에요. 메꿔지면은 물의 흐름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바뀌겠죠. 그렇죠? 평행하게 바뀝니다. 그러면 여기서 누가 뭘 할 수 있어? 사람들이 물놀이도 할 수 있고 고기들이 왔다 갔다 하기도 쉽겠죠. 그렇죠? 고기 잘못 끓였네요. 이쁘게 그랬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이렇게 뚝 하고 이렇게 물이 떨어지게 돼요.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또 새굴이 되겠죠. 여기가 이제 파손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본체를 여기다 하나 설치를 하고 물이 떨어지는 부분에다가 무엇을 하느냐 그랬더니 요 부분은 물바지를 합니다. 물바지. 물바지를 하고 저쪽 어딘가에도 또 여기에다 여기 하나 하겠죠. 그쵸? 구조체를 하고 여기 이제 바닥을 평평하게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물이 뚝 떨어져서 파쇄되고 이렇게 막 물이 흐를 건데 이 부분을 우리가 보호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바닥 보호공이라는 거를 우리가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본체, 물바지, 바닥 보호공. 그래서 본체, 물바지, 바닥 보호공. 이게 이제 하상 유지공의 구조입니다. 기본 형태. 그래서 이 첫 번째 이 개요 밑에 첫 번째 대지목에는 선정 절차나 고로사항 이런 거 쓸 수도 있지만 기본 구조 형태 및 목적 이런 걸로 해서 쓸 수도 있어요. 답안지를. 그러면은 구조 형태가 어떻게 된다. 본체, 물바지, 바닥고공 이렇게 된다. 요거 이제 설명해 주시면 되겠죠. 그림을 그려가지고 자 그러면 큰 분류를 한다 그러면은 높이차에 의한 분류가 있고요. 낙차 형태에 의한 분류가 있어요. 요거 들어가기 전에 잠깐. 그러면은 왜
아니 왜 낙차공이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뭐냐 그러면은 그래서 하상 유지를 하기 위해서 물의 흐름을 제어하기 위해서 쫄쫄쫄쫄 흐르기 하기 위해서 느리게 가야지 새골이 없겠죠. 그죠? 이렇게 이제 낙차공을 했어요. 그러면 낙차공을 하면은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 그러면은 여기 이제 본류가 이렇게 지나가요. 그리고 여기 이제 지류가 있어. 음, 지류가 있는데 이 낙차공을 여기에 하는 거하고 여기에 하는 거하고 명확하게 틀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낙차공을 하는 거를 1번, 여기에 낙차공을 하는 것을 2번 이렇게 이제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1번이었을 때 요 지류가 떨어지는 요 부분에 대한 단면이 있겠죠. 요거를 우리가 AA 단면이다 라고 볼게요. 그럼 낙차공을 적용을 했어. 그러면은 물이 이렇게 이제 흘러서 내려올 거예요. 지류에서. 낙차공을 했으니까는 그 밑에 부분은 팍 파였겠죠. 그쵸? 그쵸?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여기 지금 본류가 이렇게 이제 흘러가고 있죠. 낙차공에 의해서 여기는 뭐 돌망타고 뭐 했어. 어, 그러면 얘가 뭐가 생기냐 그러면은 이렇게 계속 침식이 생겨요. 이게 차이가 본류랑 지류랑 차이가 있으니까 음, 요 차이에 의해서 자꾸 이렇게 침식이 생긴다. 이 침식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그랬더니 역행 침식이다.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 낙차공을 1번에다 설치를 하는 건 아니고요. 2번에다 설치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왜 2번에다 하느냐 봤더니 2번에다 했을 경우에 AA 단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얘가 지류가 되고 얘가 이제 본류가 됩니다. 본류가 이렇게 쭉 내려오고 지류가 이렇게 스무스하게 내려가. 그러면 역행 침식이 발생할 일이 없겠지. 낙차공이 밑에 있으니까. 그죠? 밑에 있으면은 요 밑에 부분에다 낙차가 뚝 떨어지는 부분을 하니까 여기 윗부분 지류랑 만나는 부분은 이렇게 높이가 높아져 있는 상태일 거예요. 그래서 이 높이가 높아지면은 지류랑 연결 부분의 역행 침식도 방지가 된다라는 이제 얘기가 되겠죠. 그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높이 차에 의한 분류가 있고 낙차 형태에 의한 분류가 있는데 높이 차에 의한 분류는 낙차공이 있고 대공이 있습니다. 자, 그럼 낙차공은 뭐냐 그랬더니 말 그대로 낙차야. 뚝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낙차하는 높이가 0.5m보다 높으면은 낙차공. 낙차하는 높이가 0.5m보다 낮으면은 대공이다라고 우리가 하상유지공을 분류를 하고 있어요. 그럼 낙차공을 어떤 조건으로 할 것이냐 그랬더니 그 조건으로 보니까 콘크리트 조건으로 할 것이냐 자연형으로 할 것이냐 이게 이제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자연형은 이제 대부분이 이제 나무나 식재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 그래서 현장에서는 이 나무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가장 그냥 크겠죠. 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으면은 낙차를 이렇게 뚝 할 건데 여기 이제 땅바닥이겠죠. 여기 콘크리트로 할 것이냐 아니면은 뚝 떨어질 건데 이 부분을 나무를 박아서 할 것이냐 이 부분이 될 거예요. 그 낙차 형태를 가지고 우리가 분류를 해보니까는 연직형, 다단형, 완경사형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이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연직형은 물이 이렇게 쭉 흐르고 가고 있으면 이게 뚝 하고 떨어져요. 그래서 구조물 이렇게 설치를 했겠죠. 요게 이제 그 다음 이렇게 이제 하상이 구성이 될 텐데 요 부분이 1m 이하인 경우, 그죠? 얼마 안 될 경우, 그래서 얘는 본체가 될 거고요. 여기는 물 바지가 될 겁니다. 하지만
여기 지금 3D로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뚝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럼 원래는 물고기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는데 못 가. 그래서 이 끝에 부분에다 이렇게 물고기들이 올라갈 수 있게끔 물고기들이 자유자재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어도를 설치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연직형은 어도 설치가 필수다. 이 부분이 낙차 형태에서 이제 들어가 주셔야 되겠죠. 구조적인 면에서. 자, 그러면 다단형은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1m 이상인 거야. 뚝 떨어지는 게.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 다단 웰포인트 배웠죠. 그쵸?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1m 이하, 예를 들어 0.7m, 뭐 0.7m, 1m 이하 형태로 해서 0.7m 이렇게 다단 형식으로 합니다. 그런데 전체 경사는 뭐다? 20분의 1이다. 그러면은 요 총 떨어지는 높이가 h고, 요 총 길이가 l이다. 라 그러면은 이 l분의 h는 20분의 1보다 작아야 되겠죠. 그렇죠? 요 구조로 해서 우리가 다단형을 설치를 한다. 이것도 이제 PLC에 어도를 설치를 하는데 이 높이 차이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면은 이 어도를 되게 길게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안 하는 경우도 가끔 있다. 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완경사형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그랬더니 물이 이렇게 흘러. 근데 이제 제가 요번에 그 칠곡 유원지라는 데를 가봤어요. 칠곡 유원지 여름 휴가는 아니고 그냥 당일치기로 원주에 칠곡 유원지라는 데를 한번 가봤는데 여기가 하상 유지가 완경사형으로 이제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뭐 그 근처에 사시는 분들 원주에 있어요. 원주. 한번 가십시오. 아직 뭐 여름 아직 안 지난 거죠. 아직 물놀이 하기도 좋아요. 애들도 좋아하고. 그래서 어쨌든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콘크리트 구조체가 조그매. 여기 튀어나온 부분도 되게 조그매. 그래서 땅바닥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완경사로 되어 있고요. 여기 돌로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어요. 돌로. 여기 위에 막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데 있기 때문에 걸어 다니면 안 돼요. 아유, 사람이 이렇게 되겠지. 그치? 이 무릎 높이도 안 돼. 발바닥 뭐 발목 그 정도 될란가.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됐습니다. 물이 이렇게 흘러가겠죠. 그래서 요런 형식으로 마감이 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완경사 하상 유지공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주고 있는 부분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을 들으면은 이 분류 자체는 됩니다. 근데 이 분류를 제대로 알지를 못하고 답안지에다 그냥 막 썼다 그러면은 무엇인가 조금 애매할 수 있겠죠. 그죠? 채점하시는 분의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왜 그러냐 그러면 제가 첫 번째 시험을 봤을 때 서술형 문제 무슨 문제가 나왔었냐 라고 그랬더니 제방의 종류라는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제방의 종류. 근데 저는 이제 한 달 반밖에 공부를 안 하고 가가지고 뭐 다 볼 수도 없었죠. 제방의 종류가 뭐가 있는지도 공부할 수도 없었고 시간상. 그래서 답을 어떻게 썼냐 그랬더니 철도 제방, 도로 제방, 자전거 제방 뭐 이런 걸 썼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하상 유지공의 분류를 쓰라 그랬는데 높이차에 의한 분류가 있고 낙차 형태에 의한 분류가 있으며 높이차는 낙차공과 대공으로 나눠지고 낙차 형태는 연직형, 다단형, 완경사형으로 나눠진다 라는 것을 하천설계에 있어요. 하천설계. 하천설계 부분에 있는데 이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쓴다 그러면은 저처럼 이런 식으로 종류를 지 마음대로 쓰겠지. 원래 제방의 종류에는 산준제, 융준제, 본제, 놀뚝, 도루제, 역류제, 횡제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정확하게 요 내용을 조금 알고 계시면은 좋았을 문제였다. 점수도 요거를 잘 알고 있으면은 잘 나왔을 것 같다 라는 게 되고요. 기본 형태는
본체, 물바지, 바닥 보호공 요거 세 가지가 있었다는 거, 요거가 하상 유지공이다 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 본체를 콘크리트로 할 것이냐, 아까처럼 자연형 나무로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부분이 될 것이고요. 이 물바지를 콘크리트로 할 것이냐, 아니면은 돌로 할 것이냐, 아니면은 자연형으로 나무를 이용할 것이냐. 우리 침상공이라고 배웠습니다. 호환공에서. 그게 이제 나무를 이용하는 부분이죠. 바닥 보호공이라고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콘크리트로 할 것이냐 아니면은 돌로 할 것이냐,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에 따라서 우리를 뭘 답을 쓰면 된다? 하상유지공의 시공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쓰시면 된다. 그러면 얘를 하려 그러면은 결국은 물은 어때요? 계속 흘러가고 있는 상태에서 무엇인가 구조물을 해야 되겠죠. 그럼 무엇을 해줘야 된다? 가물막이라는 거를 해야 됩니다. 하천에서 가물막이. 결국은 이 하상유지공의 시공시 유의사항 답안지를 쓰는데 요번에 131회 하천 가물막이 문제가 두 문제가 출제가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또 다른 데 하나 있었죠. 그래서 가물막이를 하고 본 공사를 해야 되겠죠. 이게 이제 본 공사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가물막이 부분과 본 공사 부분과 두 가지로 나눠서 하면 되는데, 본 공사는 콘크리트가 또 들어가니까 콘크리트의 양생에 대한 이야기까지 같이 들어가 주면은 조금 더 좋은 답안지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공시 유의사항은 제가 이제 큰 틀에서 어떤 식으로 써야 되는지 그 부분을 설명을 드렸으니, 그거는 이제 본인들이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러면 저는 이제 이렇게 한번 써봤어요. 선정 절차 및 고려사. 그래서 이제 선정 절차는 하상 저하 구간을 조사를 해야 되겠죠. 어디서 해야 되느냐, 왜, 이유는 뭐였어요? 역행 침식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그랬죠, 그죠? 또 뭐가 있을까요? 기존 구조물에 대한 영향이 있겠죠, 그죠? 기존 구조물이라 그러면은 교각이나 교대나 아니면은 저안, 저수, 호안, 이렇게 이제 되겠죠, 그죠? 그런 구조물들. 자, 개보수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보수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괜찮네. 아무렇지도 않네. 뭐 영향이 없겠어. 괜찮아. 그냥 놔둬.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은 여기는 아예 없으니까는 신규로 해야 되겠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개보수 여부 확인이냐, 아니면 신규로 추가로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한 다음에 유지공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 유지공을 이제 결정할 때 고려사항들이 있는데, 그러면 어떤 고려사항들이 있느냐 그랬더니 그 유역의 강광도, 하천포, 하상경사, 상류냐 하류, 상류, 사류, 흐름 영향이냐. 이게 상류랑 하류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상류랑 하류라고 우리가 이제 학부 때 배웠던 게 있어요.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상류, 하류 이렇게만 기억을 하셔도, 상류, 사류 이렇게만 기억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상류랑 사류. 그래서 그런 영향에 따라서 유지공을 우리가 결정해야 된다. 그래서 선정 절차랑 고려사항을 한꺼번에 쓰기가 매우 좋겠죠. 엑스트라로. 그래서 한번 이렇게 잡아본 거고요. 첫 번째 장애는 하상유지공과 수재의 특징 비교라고 이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얘는 차트로 들어갈 거고요. 순서도죠. 그렇죠? 얘는 이제 어떤 박스권으로 이제 들어갈 거예요. 특징 비교는 비교표가 들어갈 거죠. 그렇죠? 그래서 표가 들어갈 거니까 첫 번째 장에 박스, 차트, 표 이렇게 설명해 주기가 매우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에 대해서 특징 비교를 우리가 한번 해볼 것이냐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구분 밑에 바로 들어가는 것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표를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대충. 그래서 보니까 요 이제 구분을 한번 써 줄 거고요. 예, 그리고 바로 옆에는 물어본 거가 왼쪽에 하상유지 공을 써줄 거고요. 예, 그리고 그 바로 옆에는 수체, 수제, 제방이니까는 우리가 이제 벌킨과 수체죠. 그리고 제방에서는 수제죠. 요거 이제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제방이니까는 수제예요. 그죠? 예. 자, 어쨌든 중요한데 우리가 여기서 써야 될 부분 중에서 요게 중요해요. 예. 이 표를 작성을 하실 때는 표의 맨 첫 줄에는 도대체 무엇을 써야 되느냐, 그런 겁니다. 만약에 원리가 있다면 제가 첫 줄에 원리를 줬으면 좋겠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죠. 그렇죠? 근데 얘는 뭐 원리를 써도 조금 뭐 좋긴 한데, 근데 특별히 원리라고 하기는 조금 무리수가 약간 있어요. 그래서 얘는 왜 도대체 하느냐, 그게 이제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첫 번째가 목적이 됩니다. 어차피 위에 엑스트라에서 목적을 적질 않았잖아요. 그래서 목적을 적으시면 되겠죠. 하상 유지 공은 하상 유지하는 게 목적이에요. 사실은 뭐 다른 말이 없어. 그렇죠. 수제는 물의 흐름이죠. 그렇죠. 물의 흐름을 제어하기 위해서 한다. 그래서 얘는 이게 목적이었고, 얘는 그냥 하상 유지지. 하상 유지. 별 말이 없어. 그쵸. 그러면은 주요 위치 뭐 이런 거 이제 쓸 수도 있을 거고요. 적용 대상 뭐 이런 거 쓸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주요 공법 뭐 이런 거 이제 쓸 수도 있겠죠. 그죠? 아니면 뭐 기본 형태 아까 설명했었던 거 이걸 가지고 요 안에 또 표 안에다가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위에 문제 쓰고 개요 쓰고 요거 엑스트라 쓰고 또 요 표를 써야 되니까 거기에 맞게끔 합당하게 본인이 뭐 난 5줄로 갈 거야 6줄로 갈 거야 뭐 이제 결정을 해 주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서술형 문제가 첫 번째 페이지가 있고 두 번째 페이지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첫 번째 페이지랑 두 번째 페이지를 쓰고 났는데 이제 우리가 고민할 건 이제 세 번째 페이지라는 거예요. 세 번째 페이지. 그래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게 있어. 뭐냐 그랬더니 문제를 읽어 보니까는 문제의 핵심 단어 키워드가 가상 유지라네. 그죠? 그럼 이거가 유지를 하기 위함이죠. 그죠? 예. 그 유지를 하기 위함이라는 거는 시공 후에도 유지하고 싶은 거네. 예. 그죠? 그러면 얘를 뭐를 쓰면 될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마지막 장에 유지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예. 그리고 이번 홍수로 손실 일어났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생각이 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결국 요번에 이 하상 유지공에 대한 거를 물어보면서 추가적으로 무엇을 답하면 좋겠다라고 내심 좀 생각을 할까요? 채점위원이 요번에 비가 왔는데 유지를 했는데 이게 손실이 일어나면 너는 어떻게 할 거야? 요거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 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마지막 장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주시면 좋으냐 그랬더니 유지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고 손실 시 조치 사항은 어떻게 될 거다. 이 부분들을 뭐 간단하게 너무 뭐 어렵게 쓸 필요도 없어. 내가 생각했다는 것만 해도 매우 좋다. 남들보다 앞서가고 있다 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지 관리에 대한 것은 이제 우리가 모니터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죠? 우리 이제 수업 시간에 교량에서 새 굴에 대한
모니터링을 배웠어요. 그죠? 예, 그래서 그 모니터링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손실시 조치 사항이라는 게 있는데, 만약에 그러면 뭐 여기다 이제 돌망태를 했는데 손실이 됐대.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 시공시 유의사항에서 예를 들어 가물막이에 대한 얘기를 했다. 그러면 가물막이를 하고 이걸 하면 되겠죠. 뭐 이런 식이야. 똑같아.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고, 그거를 나는 유지 관리를 하는 거를 알고 있다 라는 부분을 부각시켜주는 답안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답안지를 좀 써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자, 이 하상유지공이라는 놈은 분류를 보니까 기본 형태가 본체, 물받이, 바닥보호공 이렇게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이 현장 사례를 저 같으면 가져갈 거예요. 왜냐? 본체가 잘못됐을 경우도 있을 거고, 물받이가 잘못되거나 바닥 보호공이 잘못됐을 가능성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저 같으면은 이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처리를 했다 라고 이제 가져가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현장 사례 쓰는 방법은 어떻게 된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으니까, 첫 번째는 현장명을 써주신다. 현장명은 정확하게 써준다, 안 써준다? 안 한다. 모모지역 수해 복구, 수해 복구 현장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얘는 항상 뭐로 써준다? 문제점부터 써준다. 뭐가 문제였어요? 바닥 보호공이 손상이 됐대. 그러면 손상이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는 우리가 원인이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손상이 됐냐 그랬더니 극한호우로 인한 국부적 침식이 있어서 그랬다. 4번은 이제 대책이 뭐냐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다. 뭐 추가적인 우리가 공법을 몇 가지 썼을 거 아니야. 그럼 그 공법 중에서 하나만 골라. 그쵸? 그럼 그 공법 중에서 하나만 골랐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 공법을 어디다가 이 오른쪽에다가 항상 꼭 뭘 해줘야 되는 걸 까먹으면 안 돼요. 꼭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해주시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이 그림이 없으면 안 된다. 그림은 뭐에 대한 그림이다? 문제점이나 원인에 대한 그림이 아니고요. 대책에 대한 그림을 여기다가 꼭 써주셔야 된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매진말 보겠습니다. 매진말은요, 조금 유식한 말들을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 그게 뭐냐 그랬더니 한계유속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뭐 보일링에서 동수경사 이런 말은 배웠죠. 근데 이제 하천에서 한계유속이라는 말은 뭐 제가 특별하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한계유속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유속만큼 하상이 유지되는, 하상이 유지가 될 수 있는 유속이 있어요. 이 유속을 뛰어넘는 거를 한계 유속이라고 그래. 뛰어넘게 되면 하상 유지가 안 되겠죠. 그 한계 유속에 대한 것은 우리가 미리 뭘 해주면 좋겠어요? 모델링이라는 거를 해주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아는 척하는 답안지 쓰시면 돼요. 내용상으로는 너가 그런 거를 이젠 어디서 들어봤겠지라고라도 이해를 해주시겠죠, 채점위원이. 그래서 한계 유속 그리고 모델링 이런 단어들이 들어가서 매진말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은 요번 토목시공 기술사 2교시 5번 문제에 대한 것은 서술형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오히려 남들이 잘 모르고 어줍지 않게 쓰기 때문에 나는 매우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라는 부분이 이제 나타날 수가 있겠네요. 29 and I find myself